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학년 11반 담임선생님이고 뒷반 10반부터 13반까지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학이라고 합니다. 뒷반 친구들은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앞반 친구들은 오늘이 처음 만남이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과 4단원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 생활, 그 중에서도 작은 소단원 올바른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58쪽을 펴주세요. 158페이지를 펴면 왼쪽에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큰 글씨로 쓰여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러한 제목, 목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고 시작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은 글을 쓰고 나서 제목을 정할 때 어떤 걸 제목으로 정하게 되나요? 우리가 보통 그 글에서 전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과 연관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제목을 정하게 됩니다. 제목을 그냥 쓱 지나치지 마시고요.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책에 보면 맨 앞부분에 차례, 목차 부분이 있죠. 그것들은 제목들의 집합체, 제목들의 어떤 구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커다란 그림을 그리게 해준다는 뜻이죠. 앞으로 어떤 책이든 공부든 하기 전에 꼭 제목을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된 4단원도 마찬가지이죠.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 생활. 이 중에서 중요한 단어들로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교양, 사려, 언어 생활. 자,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약 한 30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봅시다. 아주 오랜만이죠.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가움을 표현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야, 이 새끼야, 진짜 오랜만이다. 넌 뒤졌냐? 손가락에 부러졌냐? 전화 한 통 안 해, 이 새끼야? 진짜 반갑다, 반갑다. 사실 저는 욕까지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보고 싶었지만 차마 수업 시간이라 그럴 수는 없었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반가움을 표현해도 될까요? 된다고요? 예, 충분히 가능하죠. 어떤 때에 어떤 곳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아마 동창회 자리에서 저녁을 먹고 그것도 술도 한잔 한 이후에 뒤늦게 도착한 친구에게 핀잔과 함께 어떤 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이 더 훌륭한 표현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회의 자리에서 그 친구의 부하 직원이나 상사나 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까와 같은 표현을 썼다고 가정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교양 없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까지도 교양 없는 사람으로 바꿔버릴지도 몰라요. 그 친구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처지나 심장을 배려해준 사려 깊은 언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사려 깊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네, 맞아요. 언어 생활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 속에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뭔가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르고 정확하게 교양 있게 사려 깊게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얘기가 좀 길었네요. 자, 이번 단원은 작은 단원으로 올바른 발음과 표기라는 소단원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이 단원으로 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올바른 발음과 표기, 그 중에서도 의문의 변동에 관련돼서 4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의문의 변동에서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배울 부분들은요, 모두 크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대목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의 개념.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한 다음에 의문이란 이런 것이에요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공부들은 본인이 공부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는 이해했어, 이제 다 알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가 없다면 그건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자, 다음으로 의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된 다음에는 의문의 체계, 그중에 특히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는 의문 변동이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문 변동에는 비음화, 유음화, 자음동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면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 160페이지를 펴주세요. 160페이지를 펴면 자, 생각 열기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 헷갈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것이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발음이 나름대로 좀 또박또박 표준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개인적인 습관 같은 것들이 있어서 행여나 잘못된 발음을 하게 되면 어쩌나라고 긴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잘 발음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죠.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될까요? 넓고라고 발음을 할까요? 아니면 넓고라고 발음을 할까요? 발음을 해보니까 뭔가 더 자연스러운 발음이 있죠? 자,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발음인 넓고 넓은 푸른 바다가 맞는 발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여기 표현을 보시면요. 문제에 보면 1번과 5번 같은 경우는요. 요런 표현이 되어 있죠. 대괄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괄호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발음이 맞습니까? 라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1번은 넓고가 맞았습니다. 자, 그럼 5번 발음 문제 먼저 같이 보도록 해볼까요? 5번 올해 스승의 날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게 맞는 발음일까요? 담임 선생님일까요? 담임 선생님일까요?
분명 발음하기에는 별 생각 없이 발음하면 담임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데 암만 해도 좀 이상하죠? 글씨로 쓰여 있는 담임을 보면 니은 소리가 그 어디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죠. 네, 맞습니다. 담임이 맞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번 단어를 공부하면서 어떠한 것이 조금 더 올바른 발음이고 규범에 맞는 발음인지 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말도록 하시고요. 같이 공부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요. 1번은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넓고가 분명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때로는 넓고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가 뭔가 발로 밟다인지 발로 밟다인지 하늘이 맑다인지 하늘이 막다인지 이거 정말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선생님도 정말 헷갈리죠. 저는 헷갈릴 때 어딘가를 가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 국립국어원 이런 자료들을 그때그때 이용하는 버릇을 들이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즐겨찾기에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와 관련된 공식적인 많은 지식들이 이 홈페이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잠깐 우리 1번 문제에 대한 얘기만 보도록 할게요. 국립국어원에 가시면 자, 첫 번째 지식 어문규범 찾기 보시면 여기 표준어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2부 표준발음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받침의 발음 여기 보이시죠? 제2부 4장 받침의 발음을 한번 볼게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파랑, 구항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10항 겹받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11항까지 겹받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계속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꼭 살펴보도록 해 주세요. 자,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발음과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기, 맞춤법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2번 문제의 답은 뭘까요? 분명히 발음은 깍두기가 나는데요. 자, 발음 나는 대로 쓰게 될까요? 자,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네. 앞에 것이 맞는 답이 됩니다. 다음 3번은 뭐가 답일까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둘 다 발음하면 이따가 정도가 발음이 나죠. 비슷한 발음이 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뒤에 것이 맞습니다.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따가 같은 앞에 있는 이따가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 누가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좀 더 구분하고 싶겠고요. 이따가는 어떤 시간 자, 앞에 것이 뭔가 좀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뒤에 것은 시간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집에 있다가 2시에 나갈게. 그죠? 집이라는 장소에 존재하다가 나간다는 뜻이 되죠. 뒤에 있는 있다가는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시간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송현아 이따가 공원에서 만나자란 이야기는 어떤 장소보다는 시간의 느낌을 주죠. 그래서 뒤에 것이 맞아요. 4번은 어떤가요? 자고 일어나니 감기가 씻은 듯이 나았다. 발음이 똑같아요. 어떤 게 맞을까요? 감기가 나았다. 앞에 것, 뒤에 것. 네, 맞아요. 앞에 것이 맞습니다. 뭔가 병 같은 것이 걸렸다가 건강한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은 시옷 받침을 쓴 낫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낫다라는 단어는요, 시옷 불규칙이라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시옷이 표기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뭔가 새끼를 낳다, 아이를 낳다에 해당하는 이 히읗 받침을 쓰는 낳다는요, 물론 발음은 히읗이 탈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받침에 있는 히읗이라는 표기 자체는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네, 앞에 나와 있는 나았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우리나라 말은요, 발음과 표기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까 표준 발음법이 있었죠? 자, 표준 발음법에 보시면요, 제2부 표준 발음법 제1장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칙을 보면요, 자, 여기 보시죠. 1항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한미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대부분 우리나라 말의 표기는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떠한 전통이나 또한 한미성 등을 고려하여서 실제 발음과는 조금 다른 경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62페이지를 펴주세요. 긴장하다 보니까 펴달라고 해야 되는데 펴주세요 이렇게 발음을 했네요. 자, 162페이지 보시면요, 의문의 변동이라는 또 작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이라는 제목을 보니까요,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의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변동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은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몇 가지 예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예시들을 가지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의문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하고 가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 의문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더 할애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중학교 때 의문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의 기억을 잘 살리면서 핵심들만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불, 뿔, 풀. 자, 이 세 단어가 있는데요. 이 세 단어의 뜻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불은 뭐죠? 이 불? 네, 맞아요. 만지면 뜨겁고 무언가를 태우는 불입니다. 풀은요? 풀. 너무 무시한다고요? 뭐예요? 네, 풀입니다. 봄이 되면 파릇파릇 돋아나는 풀. 뿔은요? 네, 맞습니다. 코뿔소, 유니콘 이런 것들에 있는 뿔이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불, 풀, 뿔. 이 세 단어는 나머지 조건은 똑같은데 오직 단 하나 때문에 뜻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겠어요? 자, 이 세 가지 모두 다 모음 우의 받침, 종성, 리을이라는 환경이 모두 똑같습니다. 이 셋의 뜻이 달라지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비읍이 쓰였느냐, 피읍이 쓰였느냐, 쌍비읍이 쓰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처럼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것들을 제거해 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제거해 봐요. 결국 이 세 가지 때문에 각각의 것들 때문에 뜻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실 편의상 비읍, 피읍, 쌍비읍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맞아요. 글자들의 명칭이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요. 무 소리, 프 소리, 뿌 소리 때문에 뜻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밥과 법 같은 경우는요. 무엇 때문에 뜻이 달라졌나요? 네, 맞습니다. 아 소리가 쓰였느냐? 어 소리가 쓰였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음운입니다. 여기도 바로 소리라는 말들이 나와 있죠. 음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다루는 대목입니다. 맞춤법 같은 것은 표기에 관련된 것이죠. 이것은 글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편의상 비읍, 피읍, 쌍비읍, 리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좀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글자의 이름이 아니라 브, 프, 뿌 이런 식의 소리로 설명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즘 행복하니? 라고 누가 물어봤습니다. 이때 대답을 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라고 뒷부분을 높여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둘은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앞에 얘기한 요즘 행복하니? 네 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네? 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아마도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이런 뜻일 수도 있죠. 심지어 요즘 행복하니? 했을 때 이를 꽉 깨물고 네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한테 네가 행복하다고 물어봐? 정말 열받는데? 그래. 난 너 때문에 행복하지 않거든? 하지만 내가 대답해 주지. 나의 노여움을 참고. 네. 자,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대목들은요, 다 같은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의문의 정의 가운데서 뜻을 구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가 아닌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의문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뜻을 구별해준다는 것은 무엇이 쓰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뭐요? 똑같은 울이라는 소리에 그 소리를 내느냐, 끄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죠. 이거는 둘 다 먹는 건데요. 저 먹는 거로 얘기했습니다. 맛있죠? 신선하죠? 달콤하죠? 모두
우의 을이라는 소리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요. 남는 것은 그 소리와 그 소리.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발음 기호 표시를 해준다고 했죠. 그와 그 소리 때문에 뜻이 달라졌습니다. 뜻을 구별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글자가 아니라 뭐요? 소리예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가로 획과 세로 획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소리니까요. 가끔 가다가 어떤 친구들이 혼동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자, 요 대목입니다. 선생님, 이 쌍기역은요, 기역 1과 기역 2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글자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끄라는 소리는요,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아닙니다. 글자 표현적으로, 글자의 모양으로 본다면 기역 두 개, 기역 더하기 기역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소리의 세계에 있다라고 했죠. 네. 뭐라고요? 끄라는 소리는 그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세계를 다루고 있냐? 소리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의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어떤 개념이라고요?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뜻을 구별해준다고요. 소리고요. 가장 작은 단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의문은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이 소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의문과 함께 우리는 음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남자 음성. 하지만 기린 음성 이런 말은 들어보지 않았죠, 그죠? 남자 음성. 남자 음성이 있으면 무슨 음성도 있겠습니까? 여자 음성도 있겠죠? 기쁜 음성이 있으면 무슨 음성도 있겠어요? 네, 슬픈 음성도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슬프다. 슬프다. 후자는 여자 목소리를 제가 흉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모두 표현하고자 한 것은요, 슬프다. 네, 요거요. 다 이 소리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구체적인 소리에서는 굵으냐, 좀 가느다르냐, 거치냐, 부드럽냐, 이런 식의 차이들이 생기게 되죠. 기쁜 음성과 슬픈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와, 멋지다. 좋다. 라고 기쁘게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기쁘다. 좋다. 뭔가 반어법 같은 거죠. 슬픈 음성이 느껴지나요? 어른의 음성도 있고 어린이의 음성도 있죠. 네, 맞아요. 음성은 구체적이고 실제로 소리가 난 것이고요. 사람들마다, 상황마다 큰 음성, 작은 음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왔는데요. 이 비라는 소리를 발음할 때 B1, B2, B3, B4, B5, B6, B7, B8 무한대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발음하더라도요.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발음이 된 다양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음성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죠. 우리 음운은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소리입니다. 네, 사랑해 라는 말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사랑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사랑해, 선생님의 아내가 얘기하는 사랑해. 그 목소리, 음성들은 다 다르죠. 하지만 모두 다 머릿속에서는 똑같은 것을 소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똑같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소리, 그 소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소리, 이것이 바로 맞습니다. 음성이 아니라 음운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운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명의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에는 여러 가지 음운들이 있는데 그 특성 가운데 하나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예사소리와 된 소리와 거센 소리가 음운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볼 수도 있겠죠. 자, 뭐요? 달, 딸, 탈. 자, 모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발음의 표시를 해줘야 되죠. 이 세 단어들은요, 뜻이 다르죠. 하늘에 떠 있는 문, 달, 반달. 그리고 누군가의 여자, 자식, daughter에 해당하는 딸. 그리고 잘 그릴 수 있으려나? 네, 마스크에 해당하는 탈. 드 소리냐, 뜨 소리냐, 트 소리냐에 따라서 뜻들이 달라졌죠. 하지만 영어의 경우에는요, 얘네들이 특별한 음운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김동학. Please call me 김동학. 이런 식으로 서로 소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에 나를 만났을 때요, hello, 미스터 김 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김 아니야. 다시 해봐. 미스터 김.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예, 미스터 킴. 아니, 김도 아니고 킴도 아니고 미스터 김이라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 미스터 김. 너무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영어에는 예사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가 음운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 영어권에는요, 이런 식의 대립이 있죠. fine과 fine. 프 소리와 프 소리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음운으로 작동하지 않죠. 둘 다 프라는 소리, 피읍에 해당하는 소리로 작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좀처럼 잘 신경 쓰지 않으면 구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죠?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I'm fine. 잘못 발음하면 난 소나무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에서 굉장히 좀 길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핵심은 이런 겁니다. 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죠. 중요하니까. 자, 나머지 것들도 싹 다 지워볼까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위해서 이런 녹화를 하기 위해서 거액을 지출해서 이것도 샀는데요. 아직 그 사용법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이런 걸 어이구, 이거 왜 나왔지? 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의문은 표기가 아니라 소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의문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것, 그리고 우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소리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길죠. 그만큼 의문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슬슬 여러분들 힘들어지죠, 그죠? 온라인 수업의 특성이 계속 앉아서만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의문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의문의 구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봤었습니다만요. 자, 모두들 다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발음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네, 보겠습니다. 이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의문. 자, 중요한 요소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죠.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참,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뜻을 구별해주는 것이지 뜻을 가진 것 절대 아닙니다. 조심하도록 하세요. 간혹 가다가 어떤 개념에 혼란을 갖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소리, 프소리, 뿌소리에는 뜻이 들어있지 않죠. 뜻을 구별해주는 것뿐입니다. 자, 네. 뭐죠? 자, 이 의문은요, 크게 나누어서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겁니다. 자, 의문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절이란 말은 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나누고 자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비분절 의문은 나누고 자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분절 의문은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음과 모음. 자, 다 음자부터 그죠? 소리입니다. 자, 분절 의문은 크게 나눠서 자음과 모음을 얘기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거 아니에요. 이거 글자의 명칭일 뿐이에요. 편의상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스 이런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음은 그래도 명칭과 소리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분절 의문에는 자음이 있는데요. 자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브, 프, 뿌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쭉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 모음이 있습니다. 아, 어, 오, 우, 이, 에. 아주 많은 모음들. 이런 것들은 소리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쉽게 분리가 되죠. 참 우리가 시각이라기보단 자꾸 소리의 관점을 유지하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브 소리, 우 소리, 를 소리, 브 소리, 아 소리, 업 소리. 자, 자음과 모음은 이렇게 쉽게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예를 보도록 하죠. 그죠? 요즘 행복하니? 네. 네? 이런 것도 가능하겠는데요. 네. 네. 좀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네. 자, 이 세 소리들은요,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죠. 네. 네. 네? 네. 그 속에 담겨있는 뜻들은 조금씩 다른 느낌들을 줍니다. 뜻이 다르죠. 하지만 자음과 모음처럼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뜻을 구분해 주지만 쉽게 구분하거나 나누어 줄 수 없는 대목들, 즉 자음과 모음이 아닌 우리나라 말에서는 특히 억양이랄지 장단이랄지 이 이외에도 뭐 고저, 강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분절 음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 음운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만큼 음운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초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음운. 아주 굉장히 기초가 되는 개념이고요. 이것 말고 세 글자짜리로 굉장히 기본 기초가 되는 개념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형태소. 이런 거 기억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형태소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수업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고 편안하게 따라오고 싶다고 한다면 형태소의 개념 기억나죠? 그죠?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써볼까요? 실질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라고도 하죠. 그죠?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의 개념을 예습하고 온다면은 좀 더 수업이 쉽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생님은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좀 이렇게 가능하면은 영상을 보는 시간을 줄여보려고 했는데요. 이거 생각만큼 쉽지가 않네요. 좀 더 엑기스를 좀 녹여서 수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내일 시간 예고를 좀 드린다면요. 페이지 161페이지에 보시면 국어의 자음 체계의 표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국어의 자음 체계의 표를 이해하고 자음 체계표를 배웠으면 또 모두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168페이지에 보시면 국어의 단모음 체계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어의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중심으로 공부를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